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스페이스에 대해서 개념의 이해와 철저한 분석, 스페이스를 왜 사용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해볼 건데, 이게 스페이스죠. SURFACER, 스페이스. 이거는 지금 IPP에서 나온 거고 회색입니다. 그리고 여기 숫자가 적혀 있죠. 1000. 이게 사포처럼 방수가 있거든요. 몇 방. 근데 지금 보통 나와 있는 게 1000방하고 1200방도 있습니다. 1200방. 그 IPP 보면 IPP는 지금 두 종류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1000방하고 1200방하고 이게 1000방하고 1200방 두 종류가 있는데 1000방이 그 입자가 1200방보다는 거칩니다. 굵습니다. 1200방이 입자가 더 곱죠. 그러니까 더 입자 자체가 더 얇다는 얘기입니다. 작다는 얘기거든요. 사포가 똑같습니다. 사포도 400방, 600방, 뭐 1200방 있죠. 올라갈수록 사포가 약해지죠. 약해진다고 표현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숫자가 작을수록 거칠죠. 사포도 똑같거든요. 1000방, 1200방이 있는데, 일단 이 스페이스가 무슨 역할을 하는가 하면 제일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가 우리가 이제 부품을 다듬으면 사포질을 하죠. 부품에다 사포질을 이렇게 막 하면 거기에 이제 스크래치가 생기는데, 그 스크래치를 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스페이스가. 일반 우리 락가 도료들은 입자가 너무 가늘기 때문에 그 작은 스크래치라도 그걸 메우려면 아주 두껍게 뿌려야 되거든요. 그 뿌려 보시면 압니다. 약간 800방 보통 우리가 사포질 부품 다듬는 용으로 쓰는 사포를 800방을 제일 많이 쓰거든요. 보통 저도 그렇고 800방을 뿌리고 보통 스페이스 작업을 하는데, 뭐 좀 더 고운 면을 얻으려면 1000방까지 마무리 작업으로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 오토바디 같은 경우 진짜 이제 광을 극도로 내야 되는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뭐 1000방, 800방으로 다듬고 1000방, 1200방 이렇게까지 마무리를 하고 할 수도 있거든요. 일단 그런 스크래치들이 있기 때문에 부품에 거기다 바로 일반 락카 도료를 뿌려보면 그 자국이 보입니다. 그 뿌려보시면 바로 아실 겁니다. 그 보면은 도색을 했는데도 그 스크래치 자국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막아주는 역할을 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작은 스크래치들을. 그 스페이스를 뿌리면 입자가 이게 1000방이라도 일반 도료보다는 상당히 입자가 굵거든요. 스페이스가. 그래서 그걸 다 메꿔줍니다. 그 역할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메꿔주면서 거기에 다시 도료를 뿌리니까 본도색을 올리게 되니까 이 본도색의 점착력도 좋아지죠. 스페이스가 일단 그걸 잡고 있으니까 그 위에 스페이스가 일단 그 부품을 잡고 있고, 그 위에 이제 이걸 본도색을 올리니까 이 점착력 자체가 좀 좋아집니다. 뭐 그런 역할도 있고, 그 다음에 역할이 이것도 아주 중요한 역할인데, 예를 들어서 뭐 건담 같은 경우에 색깔이 두 가지가 있다. 부품이 이 건담 같은 경우는 일반 프라모델도 오토들도 그런데 분할을 해놨죠. 건담 같은 경우가 제일 심한데, 이거는 도색을 안 하고 조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기체이기 때문에 뭐 가슴 색깔, 뭐 머리 색깔, 외장 색깔 이렇게 자기들이 구분을 해놨는데 색깔이 다 다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도색을 해야 되는데 지 혼자 난리 났네요. 그 세 가지 색깔을 같은 색으로 만약에 도색을 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 스페이스가 없이 그냥 올려버리면 밑색이 삐쳐 올라오겠죠. 그게 특히 밝은 색상 락카 도료로 올릴 때는 그게 심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상태, 한 개는 파란색, 한 개는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흰색 이렇게 부품 3개가 있는데, 거기에 동일하게 예를 들어서 노란색을 올려야 된다. 도색을.
그 스페이스가 없이 사포질만 깨끗하게 해서 하여튼 그렇게 해서라도 스크래치 1200번까지 해가지고 진짜 면을 깨끗하게 가공을 하고 도색을 한다고 해도 스페이스 없이 올려버리면 그 세 가지 색깔을 같은 노란색으로 칠했는데 이렇게 세 개를 보시면 색깔이 다릅니다. 밑에 있는 색깔이 빛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스페이스를 뿌려줘 가지고 그 세 가지 색깔을 동일하게 맞출 수가 있거든요. 같은 노란색으로. 그런 역할도 합니다. 스페이스가 아주 중요한 역할이죠. 이게 없으면 그거를 그 세 가지 색을 그 세 가지 부품을 똑같이 노란색으로 맞추려면 엄청나게 두껍게 뿌려야 되거든요. 이게 락카 도료들이 밝은색 계통 도료들이 그 자패력이 그렇게 안 뛰어납니다. 까만색이나 어두운색 계열들은 뿌려보면 금방 자패가 되는데 이 뭐 하늘색, 노란색, 뭐 흰색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자패가 완벽하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밑색이 비쳐 올라오면서 세 가지 똑같은 색깔을 뿌렸는데 한 가지 색으로 뿌렸는데도 밑색깔 때문에 이렇게 노란색을 뿌려놓고 보면 밝은색 계통 도료를 뿌려놓고 보면 이게 색깔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걸 맞추려면 엄청나게 두껍게 뿌려야 되죠. 그래서 스페이스가 그 역할을 없애주는 거죠. 이게 먼저 덮어주거든요. 자패력,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자패력이 엄청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세 가지 각각 다른 부품의 색깔을 한 가지 색으로 칠할 때 동일한 색감을 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게 그 역할도 하거든요. 그렇게 세 가지 역할을 하죠. 스페이스가. 그리고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메탈 전용이 있고 레진도 있습니다. 레진 전용도 있거든요. 레진은 이거 설명드리기가 좀, 레진은 이제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하는 거는 플라스틱용 스페이스입니다. 이거 그 메탈 같은 경우 메탈용 프라이머도 있는데 이제 메탈 제품에 알루미늄이나 뭐 이런 데 도색을 할 때 이런 일반 락카 도료를 올리면 도장 자체가 안 먹습니다. 이거 락카 도료의 그 도료가 도색이 되는 원리가 계속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이 플라스틱 표면을 아주 그 미세하게 살짝 녹이면서 이걸 잡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페이스가 뿌리면 이 신너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신너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미세하게 녹입니다. 그냥 눈에 띌 정도로 녹이는 게 아니고 입자들이 그걸 미세하게 살짝 녹이면서 그 부품 표면을 딱 잡는 겁니다. 잡으면서 도막이 이제 이 도료들이 딱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메탈 같으면 어찌 됩니까? 이게 녹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메탈이나 유리 같은 표면에 뿌려놓고 손톱으로 이렇게 끌고 보면 드르륵 다 일어납니다. 점착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죠. 그냥 앉아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메탈 프라이머라고 있는데 메탈 스페이스, 뭐 스페이스라고 보통 메탈은 그냥 메탈 프라이머라고 부릅니다. 프라이머가 점착력을 높이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거를 보면 뿌려보면 투명인데 메탈 프라이머는 거의 접착제 같은 그 성분 비슷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딱 달라붙는 거죠, 메탈에. 그걸 먼저 뿌려주고 그 위에 이제 본도색을 합니다. 아예 그 위에 스페이스를 다시 한번 더 뿌리고 표면 가공을 해야 되니까 스페이스를 한번 뿌리고 그 다음에 본도장을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메탈에도 좀 튼튼한 도막을 좀 얻을 수 있거든요. 그게 없으면 도막이 너무 약해서 안 됩니다. 메탈에는. 따로 그러니까 이게 모형용은 그냥 스페이스라 부르는 이유가 프라이머의 역할이라기보다는 그런 역할도 있는데 이게 이제 그냥 깔아주는 의미. 그러니까 사포 흠집을 메우는 거하고 그 색감을 맞추는 그게 더 비중이 한 80% 이상의 그런 비중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막을 본도장을 딱 잡아주는 본도장과 부품과의 그 도색을 더 잘 되게 하기 위한 그런 역할은 있긴 있는데 그게 좀 약합니다. 이게 어차피 락카 도료를 뿌려도 점착은 잘 되거든요. 플라스틱에는. 그렇죠. 어차피 똑같은 락카 도료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래서 이거는 그냥 스페이스라 부르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 산업용이나 일반 자동차 도색 이런 데서는 그 프라이머라고 하는 용어를 다 쓰거든요. 스페이스는 잘 안 쓰던데 표현을 이상 모양에만 유독 이게 스페이스라고 부르더라고 이거를. 일단 역할은 그렇고 자 그러면 이게 가장 튼튼한 도막을 얻을 수 있는 도색 방법이 우리가 모형에서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일단 그 부품을 다듬어야 되죠. 게이트에서 떼내가지고 알런너에서 그 다음에 게이트를 제거하고 800방 사포로 그 마무리를 사포질을 전부 해줍니다. 면도 잡아주고 그 다음 구석구석 빠진 데 없이 전부
스폰지 사포나 사포를 이용해서 800방 사포로 모두 문질러 줍니다. 깔끔하게 구석구석. 그리고 나서 세척을 하고 1000방 스페이스로 올립니다. 이거 있죠. 1000방 스페이스로 올리고 건조가 되고 나면 1200방 사포로 다시 스페이스 표면만 미세하게 다 문질러 줍니다. 그러니까 스페이스가 완전히 벗겨 나갈 정도로 하는 게 아니고 이 스페이스 표면을 살짝 다 다듬어 주는 거죠. 1200방 사포로 살살살살. 그러면 그 스페이스 표면이 아주 부드러워지거든요. 매끈하게. 이 상태에서 다시 세척을 하고 그 다음에 1200방 스페이스를 올려줍니다. 그 위에. 그리고 건조를 하고 나서 본 도색을 올리면 가장 이상적인 튼튼한 도막이 만들어지는 도색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 과정을 다 해가지고 이 프라모델을 도색하고 조립하고 하려면 이게 일이 진행이 되겠습니까? 이게 하나하나 일일이 그 짓을 다 못하거든요. 이게 일에는 효율성이라는 게 있죠. 어떤 작업에는. 그러니까 최대한 효율적인 작업이 될 수 있는 그 과정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지금 방금 같이 해가지고 부품 하나하나를 지금 6단계입니까? 그걸 다 해줘가지고는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최대한 줄인 게 800방으로 처음에 구석구석 사포질 다 해주고 바로 그냥 세척하고 1000방 스페이스를 올리고 건조되고 나면 그냥 확인만 해주고 혹시나 덜 다듬어진 부분, 이 스페이스가 흰색, 특히나 흰색 부품 같은 경우는 그냥 다듬어도 완벽한 것 같은데 스페이스를 또 회색을 올려보면 표시가 나거든요. 안 된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찾아서 다시 살짝 손 봐주고 사포로 다시 스페이스로 1000방 자기 걸로 그 사포질한 부분만 다시 마무리를 해가지고 본도색을 바로 올리는 겁니다. 이게 효율이 가장 좋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한 거나 방금 처음에 한 FM대로 한 거나 도색을 해놓고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게 뭐 차이가 많이 나면 그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 큰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해줘도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도막이 뭐 그 도막의 강도는 테스트를 해보면 차이가 조금 날 수는 있는데 이게 어차피 우리가 도색을 하는 것들은 다 관상용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막 만지고 가지고 놀고 뭐 매일 손이 타고 이런 게 아니죠. 그래서 도막이 필요 이상으로 그렇게 튼튼한 도막을 가질 필요도 사실 없습니다. 이게 오바거든요. 어차피 뭐 진열장 안에 들어가면 끝이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스페이스의 역할하고 뭐 왜 쓰는지 역할하고 그 다음에 종류 1000방 1200방이 있다는 거, 그리고 희석 비율은 똑같습니다. 라카도료하고 똑같습니다. 이거 일반 라카도료 1대 뒤에 적혀 있거든요. 신나는 1대 1.2에서 1.5 일반 라카도료 똑같죠. 1차 도장 후 20분 건조 시간도 라카와 똑같습니다. 그 스페이스가 그런 역할이 있고 그런 작용을 한다는 것을 오늘 뭐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